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도 재산도 말이에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어머니는 편하시잖아요. 복잡한 일들 다 저희가 처리해드릴게요. 사돈, 우리 미진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이 나이에 뭘 그리 꽉 잡고 계세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제 집을 제가 관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완고하게 굴면 어떻게 해요?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셔야죠. 어른다운 모습이요. 정임의 목소리에도 서서히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내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사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정임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도 보기 안 좋고 어른답게 끝내자고요. 정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 앞에서 그리고 사돈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니.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하준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하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고집 피우세요. 체면보다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정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25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이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학비를 벌어주던 날들, 아플 때마다 간병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너가 원하는 게 이거니? 그래. 이게 마지막일 거야. 내가 무릎을 꿇는 마지막 순간이 될 거야.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무료인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김정임은 거울 앞에서 한복깃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손주 민수의 10살 생일이었죠. 이런 날이면 늘 마음이 설레곤 했는데 요즘은 왠지 무거운 기분이 앞섰습니다. 아마도 며느리 미진이 요즘 들어 유독 재산 이야기를 자주 꺼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할머니, 빨리 와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돈이 앉아 있었거든요. 사돈, 안녕하세요. 정임이 공손히 인사했지만 사돈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은 사돈의 시선은 어딘지 차갑기만 했어요. 정임은 마음 한편으로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앉으세요. 사돈의 말투에는 동등한 사이라기보다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정임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죠. 75년을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생일상이 차려지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화려한 생일 케이크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아들 하준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며느리 미지는 어색한 미소로 분위기를 맞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수만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촛불을 불어 껐어요. 우리 민수, 소원 빌었지? 정임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손주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할머니. 온 가족이 계속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그 순간 어른들 사이로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의 순수한 바람과는 달리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각각 다른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엄마. 미진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집도 정말 값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왜 집 이야기를? 정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요. 미진이 하준을 쳐다보며 눈짓했습니다. 이미 둘 사이에 무슨 계획이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엄마께서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면 어떨까 해서요. 정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리라니 무슨 정리 말이야? 집도 재산도 말이에요. 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결코 작지 않았죠.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엄마는 편하시잖아요. 복잡한 일들 다 저희가 처리해드릴게요. 사돈이 찬물을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우리 미진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이 나이에 뭘 그리 꽉 잡고 계세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정임은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래? 어른들이 할 이야기가 있단다. 민수가 아쉬워하며 방으로 들어간 후 정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집을 제가 관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라요. 사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차갑고 예리했어요.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완고하게 굴면 어떻게 해요?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셔야죠. 어른다운 모습이요? 정임의 목소리에도 서서히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사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정임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도 보기 안 좋고 어르신답게 끝내자고요. 정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 앞에서 그리고 사돈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니.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하준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하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고집 피우세요? 체면보다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정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25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이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학비를 벌어주던 날들, 아플 때마다 간병했던 기억들,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이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어요. 사돈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제야 어른다워 보이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하준도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미지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감추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임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너가 원하는 게 이거니? 그래, 이게 마지막 일 거야. 내가 무릎을 꿇는 마지막 순간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정임은 혼자 앉아 찬밥을 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들, 아들의 무관심한 얼굴, 그리고 사돈의 냉소적인 미소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정임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살 전후의 어린 소녀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전 선생님이 진짜 엄마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그 소녀의 이름은 유나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지만 공부를 너무나 잘했어요. 정임이 장학금을 주며 끝까지 뒷바라지해준 덕분에 지금은 약사가 되어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죠. 정임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야, 너가 내 진짜 딸인 것 같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정임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오늘 무릎 꿇은 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아들 하준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임은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오래 자지는 못했어요. 아침 7시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거든요. 하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정임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준은 소파에 앉아서 뭔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출근 시간이라 바쁠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요? 무슨 일이니? 정임이 물었습니다.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로 마음이 안 좋으셨을 텐데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임은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엄마, 사실 미진이랑 저랑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하준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그렇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임이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하준이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하준이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체면보다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어제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임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자신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정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치매 같은 거라도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매.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하준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미리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다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금 미리 정리해 놓으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엄마도 편하시고 일석이조잖아요. 정임은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갓 태어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하준아.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당연히 알죠.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미진이랑 어머님 모두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정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걱정이라고? 네, 정말로요. 하준이 정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임은 손을 빼버렸습니다. 하준아, 어제 내가 사돈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봤지? 맞죠.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하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끼리 서로 양보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먼저 양보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굴욕을 아들이 양보라고 표현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하준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너가 정말 내 아들이니?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하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시라고요. 그 순간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준에게 자신은 더 이상 존경받을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재산을 가진 늙은 짐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준아, 너가 지금까지 내게 받은 게 뭐니? 받은 거요? 하준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뭐 부모님이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효도 많이 했잖아요. 정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감사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준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시고 통장도 저희가 관리하게 해주세요. 엄마 용돈은 매달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용돈? 정임이 되물었습니다. 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엄마는 집에만 계시니까 그렇게 많이 쓸 일도 없잖아요. 정임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아들에게 용돈을 받겠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준아, 만약에 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 하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세요? 가족인데 서로 믿어야죠. 저희를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지. 엄마.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답게 하시라고. 정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오늘 아들까지. 이들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놓고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다 짜고 온 거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하준이 당황한 듯 물었지만 정임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좋아. 정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하준은 정임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엄마가 양보하는 것 같아서 안도했습니다. 엄마, 현명한 판단이세요.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정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당장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꺼내겠다고.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이름을 바꾸겠다고 말이죠. 하준이 나간 후 정임은 혼자 앉아서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만난 그 아이.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준 유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선생님이 제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과 지금 자신의 친아들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준이 집을 나간 지 1시간 후 정임은 침실로 들어가 옷장 깊숙이 숨겨둔 금고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금고 안에는 각종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봉인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내며 정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 전 작성할 때만 해도 당연히 하준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결정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기본 유산 수익자 마이너스 장하준. 정임은 펜을 들고 조용히 그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진정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죠. 그때 떠오른 건 유나의 얼굴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임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그 아이 말이에요. 정임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끝자락에 있는 은혜약국이었어요.
유나가 운영하는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유나의 모습이 정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어머,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유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임을 볼 때마다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유나였어요. 유나야, 잠깐 시간 있니?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손님도 별로 없고요. 유나가 의자를 내어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정임은 유나의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고민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유나는 표정만 봐도 알아챌 정도로 세심했어요. 유나야,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정임이 다른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유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약국 운영하는 것만도 바쁘고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요. 정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가 자신을 더 걱정해주고 있다니. 친아들보다 훨씬 더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어요. 유나야, 사실 오늘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단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정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이 집 좀 맡아줄래?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만약의 경우 말이야. 정임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하준이가 있긴 하지만 요즘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유나는 정임의 표정을 살펴보며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선생님, 혹시 하준 씨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요즘 하준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며느리랑 사돈까지 합세해서 나를 압박하고 있단다. 그럴 수가.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어제 사돈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만들더구나.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준이는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 유나는 정임의 손을 꽉 잡으며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선생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유나야,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정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유언장을 바꾸려고 해. 하준이 대신 너가 내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유나는 깜짝 놀라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하준 씨의 몫을 빼앗을 수 있어요? 빼앗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딸 같은 존재란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유나야, 너만이 내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가족이야. 정임이 일어나 유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혈연으로는 하준이가 내 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너가 내 진짜 딸이란다. 유나는 정임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선생님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 그럼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정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그런데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특히 하준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 어제부터야. 정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무릎 꿇는 순간 내가 왜 내 인생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더라. 유나는 정임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한 분이었던 정임이 이렇게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유나야.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정임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그때 약국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유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약국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며 정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임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유언장 변경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정임의 상황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유언장 변경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니 모든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정임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임은 유나의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20살 때의 밝은 미소가 지금도 변하지 않은 유나.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유나야, 이제 너는 정말 내 딸이 될 거야. 정임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임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 평소보다 자주 집에 들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엄마, 제가 놓고 간 서류가 있어서요. 엄마, 민수 숙제 도와주러 왔어요.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집안 곳곳을 기웃거리는 하준의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정임은 하준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준아, 요즘 부쩍 자주 오는구나. 정임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하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하준은 정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둘러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소파 쿠션 아래도 뒤져봤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정임은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하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몰래 집안을 뒤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찾는 게 있니? 정임이 갑자기 나타나자 하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엄마. 언제 나오셨어요? 하준이 당황하며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그냥 펜이 필요해서요. 하준이 얼버무렸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하준이 분명 유언장이나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며느리 미진이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요즘은 미진이 올 때마다 경계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오늘 미역국 끓여서 가져왔어요. 고맙구나. 정임이 덤덤하게 응답했습니다. 미진은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며 슬쩍슬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냉장고 위에 놓인 서류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병원 다니시는 거 없으시죠? 미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정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그냥 건강관리 잘하시나 해서요. 혹시 건강검진 받으실 계획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혹시 치매나 다른 질병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았어요. 건강검진은 내가 알아서 받겠다.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럼 혹시 지금 드시는 약 있으시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까요? 미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약도 내가 알아서 먹겠어. 정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유산 정리 생각해 보셨어요? 하준 오빠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산 정리? 네, 요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미리 명예 이전 받아두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진아. 정임이 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유산 바꾸신 건 아니죠? 저희 믿으시잖아요. 그 순간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혹시 유언장을 바꾸려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믿어야지. 정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현명하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머니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정임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고생했으니 이제 들어가라. 미진이 나간 후 정임은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준과 미진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해야 했어요. 정임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중요한 대화를 기록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하준이나 미진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휴대폰으로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나야, 당분간 우리가 만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혹시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약 사러 온 것으로만 말해라. 유나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입 밖에 절대 내지 않겠어요. 정임은 안도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행히 유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하준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진도 함께였어요. 엄마, 오늘은 같이 은행 좀 가볼까요? 하준이 제안했습니다. 은행? 왜? 정임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통장 정리도 할 겸 저희가 어머니 재정 관리 도와드리려고요. 미진이 덧붙였습니다. 정임은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장과 재산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이었어요. 은행 일은 내가 직접 하겠다. 정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거부하세요? 하준이 조금 짜증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건데. 도움은 필요 없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못 믿을 일이라도 했나요? 미진이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임은 그 순간 녹음기를 켰습니다. 주머니 안에 숨겨둔 녹음기의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못 믿을 일이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정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준이 당황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집을 뒤지고 다니는 것, 내가 어디 가는지 감시하는 것, 모르는 줄 아니? 하준과 미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킨 것 같아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라고? 정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 재산이 걱정되는 거지. 내가 걱정되는 건 아니잖아. 미진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해. 정임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집에 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하준과 미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정임은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녹음기를 꺼내 재생해 보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어요. 정임은 창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하준과 미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전쟁이라면 나도 준비가 되어 있다. 정임이 하준과 미진을 집에서 내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이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은 며칠 후의 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사돈까지 함께 온 것을 보니 뭔가 큰 일을 벌일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심각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하준이 평소보다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임은 이미 녹음기를 켜두고 이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자.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우리가 조사해보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 말입니까? 미진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정임이 서류를 보니 자신의 건강보험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개인정보를 구했는지 의아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걸 구했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임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에 간 것, 유나의 약국에 간 것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카드 사용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감시라는 거니? 정임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예요. 미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사기를 당하실까봐 걱정돼서요. 사기? 정임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유언장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정임은 이제 이들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유언장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눈치채고 막으려는 것이었어요. 내가 언제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 엄마, 솔직히 말해요. 하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뭐 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약사 유나한테 뭐 하러 자꾸 가고요? 정임은 하준이 유나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건 내 자유 아니니? 자유라고요? 미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으신 거 맞아요? 그 말에 정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나이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미진이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보호해 드리려는 거예요. 사돈도 거들었습니다. 사돈, 치매 초기 증상 중에 의심이 많아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정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하준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이미 대출 신청을 해놨어요. 대출? 정임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마 명의로요. 하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관리할 집인데 미리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니.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허락? 미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해둔 거 모르셨어요? 정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상대로 계획을 세웠는지를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내 가족이니?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치매 오기 전에 정리하셔야죠. 다 엄마 위해서예요. 그 순간 정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널 위해 다 줬는데. 정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넌 내 존재마저 없애는구나. 엄마,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와요? 하준이 짜증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사돈이 정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고집 부리면 보기 안 좋아요. 정임은 이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어요. 좋아. 정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나도 각오가 되어 있어. 각오요? 미진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응, 각오. 정임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전쟁을 선포한 거잖아. 하준은 정임의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엄마, 무슨 전쟁이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바꿔야겠다고 말이죠. 이들이 나간 후 정임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유언장 작업이 얼마나 남았나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시면 서명하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아, 재산 보호 조치 말씀이시군요. 가능합니다. 정임은 전화를 끊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대화도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하준아, 미진아. 정임이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내 존재를 지우려고 한다면 나도 너희들을 내 인생에서 지우겠다. 그날 밤 정임은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나야,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유나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든 함께 하겠어요.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 말이죠. 75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임아, 내 인생은 너가 결정하는 거야. 누구도 내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어.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유나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약국에 도착했어요.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유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응, 너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려고 해. 정임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유언장에 서명하는 날이거든. 유나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하준 씨가 나중에 알게 되면. 괜찮아. 이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유나야, 너는 내게 진짜 딸 같은 존재란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과 재산 보호 관련 서류들이에요. 정임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주 수익자가 지윤아로 변경되어 있었고 하준에게는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만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을 막는 법적 장치였습니다. 선생님, 이 조항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재산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고 해도 이 유언장이 유효한가요? 네, 지금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유언장이므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오늘 녹화까지 해두면 더욱 확실하겠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것이었어요. 지윤아. 정임이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정말 내 딸이야.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서명을 마친 후 변호사가 준비해둔 카메라 앞에서 정임이 영상 메시지를 녹화했습니다. 저는 김정임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8월 15일이고 저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 아들 장하준과 며느리 서미진, 그리고 사돈 서화자는 제게 무릎을 꿇게 하고 치매 환자 취급하며 제 허락 없이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습니다. 정임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윤아는 저에게 그런 진짜 가족입니다. 녹화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유나가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족은 피로만 되지 않아요. 마음이에요. 정임은 유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유나야. 피보다 진한 게 정이고 사랑이지. 집으로 돌아와서 정임은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녹음한 대화들, 하준과 미진이 몰래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증거들, 무단으로 대출을 신청한 서류들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이제 진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과 미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계세요?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다. 하준과 미진이 들어오더니 평소와 다른 정임의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 중요한 일을 마쳤거든. 정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요? 하준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유언장 말이야. 정임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준과 미진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설마. 응, 바꿨어. 정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했던 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봤거든. 누구한테요? 미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나한테. 정임의 대답에 하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신이 나갔어요? 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 정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유나가 남이면 너희들은 뭐니? 어제까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내 허락도 없이 대출받으려던 너희들이. 미진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위해서? 정임이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들어볼래?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어제의 대화 소리에 하준과 미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치매 오기 전에 정리하셔야죠. 저희가 어머니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해둔 거 모르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고집 부리면 보기 안 좋아요. 하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이제 됐니? 정임이 녹음기를 끄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미진이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정임이 미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기회를 줬니? 어제 내가 사돈 앞에서 무릎 꿇을 때 기회를 줬니? 하준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유언장 다시 바꿔주세요. 안 돼. 정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말이야. 미진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늦었어. 너희들은 이미 선택했잖아. 나를 짓밟는 쪽을 말이야. 그 순간 하준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라도 막을 거예요. 법적으로? 정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가 내 명의로 몰래 대출받으려던 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니? 미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 못하시겠어요? 정임은 오랫동안 미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믿음은 다시 줄 수 없단다.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는 법이야. 하준과 미진이 나간 후 정임은 창문 너머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아픈 결정이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핸드폰에서 유나의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마음이 편해지셨길 바라요.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이제 정말 내 딸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유언장을 바꾼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준과 미진은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정임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유나가 이틀에 한 번씩 안부를 물어오고 함께 산책을 하며 지내는 일상이 훨씬 평화로웠거든요. 어느 가을 아침 정임은 평소처럼 정원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임이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임은 간신히 현관문까지 걸어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야, 내가 좀 이상해. 어지럽고 힘이 없어. 선생님, 지금 바로 갈게요. 유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도착했을 때 정임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선생님,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유나가 정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정임이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임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나야. 정임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들어야 해. 정임이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집 안정금 고 비밀번호는 하준이 생일이야. 거기에 모든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어.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하준과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정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 같았어요.
아마도 병원 직원이 보호자에게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하준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임은 하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여전히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배신했던 그 차가운 모습도 떠올랐어요. 너희들은 왜 왔니? 정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는데 어떻게 아나요? 미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임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하준이 정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임은 손을 빼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정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의사가 들어와서 정임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준과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정임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현실이 닥친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위험한 건가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마지막 힘을 내어 하준을 불렀습니다. 하준아, 가까이 와봐. 하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엄마. 정임은 하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유산? 유나한테 줬다. 왜냐면 넌 날 팔았으니까. 하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내 존재를 지우려 했잖아. 정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치매 환자 취급하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건드리려 했잖아. 미진이 정임의 말을 듣고 병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복도에서 하준을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임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하준아. 너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무릎 꿇는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였어.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릎 꿇은 날, 넌 가족이 아니게 됐어. 그 말에 하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임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유나는 밤새 정임의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죠?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유나야. 정임이 미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라도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새벽이 되자 정임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유나가 정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마지막 힘을 내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고마웠어. 너는 내가 평생 자랑스러워할 딸이야. 그 순간 정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하준은 병실 구석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유나는 정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 잘 살아갈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복도에서 미진이 하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유언장을 바꾸신 것 같은데. 하준은 미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가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서로 탓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정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정임의 장례식이 치러진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쓸쓸한 날씨였어요. 장례식장에는 동네 이웃들과 정임이 가르쳤던 제자들, 그리고 몇몇 친지들이 모였습니다. 하준과 미진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조문객들이 와도 제대로 인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유나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정임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유나의 모습이 누구보다 슬퍼 보였어요. 정임의 제자 중 한 명이 유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유나 씨를 정말 많이 아끼셨어요. 항상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선생님을 진짜 어머니로 생각했어요. 유나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한 조문객이 하준에게 물었습니다. 아, 엄마가 도와주신 분이에요. 하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준은 유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유나가 정임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영정 앞에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유나가 영정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죠? 정임의 오랜 친구였던 박창호가 유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나야, 정임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만 했단다. 정말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응, 너는 정임이가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박창호가 유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하준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하준은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유언장을 바꾸신 것 같아요.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혹시 정말 유나 씨에게? 하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 씨, 부탁이 있어요. 하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집은 제게도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유나는 하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준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집을 다시 돌려달라는 말씀이세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하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일부라도 나눠서 가질 수 있을까요? 유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 씨,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이 넌 날 팔았으니까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가족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유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죠. 하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때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해서였어요. 유족 여러분,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주요 재산은 모두 지윤아에게 상속되었고 하준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만 남겨져 있었어요. 미진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다 빼앗긴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정임의 유언 영상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상은 고인께서 직접 녹화하신 것입니다. 화면에 정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건강할 때 녹화한 것이었어요. 저는 김정임입니다. 화면 속 정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마지막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임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 장하준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사돈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만들었죠.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하준을 비난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윤아는 달랐습니다. 정임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셔주었고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화면 속 정임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피가 아니에요. 나를 기억해준 유나가 내 진짜 딸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저도 선생님을 진짜 어머니로 생각해요. 며칠 후 유나는 정임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준과 미진은 이미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더 이상 정임의 집에 머물 이유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유나가 현관문을 열자 문 위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임의 글씨였어요. 유나야, 이제 내 집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유나는 그 메모지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임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정임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의 쿠션, 창가의 화분,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까지요. 유나는 정임과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정임이 유나를 딸처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선생님, 저 잘 살아갈게요. 유나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꿈꾸셨던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게요. 그날 저녁, 유나는 정임이 자주 앉았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임이 가꾸던 정원의 국화꽃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동네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임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제 유나도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한편 하준은 자신의 집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준이 정임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미지는 옆에서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이대로 끝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준은 더 이상 아무런 시도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유나의 새로운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정임이 꿈꿨던 진짜 가족의 온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김정임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는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고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